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흘째 급등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숏 커버링 매수세의 유입일까요? 어쨌든 국제유가와 증시의 방향성 그리고 정유주, 경기 민감주까지 이들의 연쇄작용을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좁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코스피, 과연 유가 반등이라는 모멘텀으로 좀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 국제유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간밤에도 7%나 급등해서 53달러 선에 바로 복귀를 했는데요. 유가 급등과 그리스 우려 완화라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간밤에 미국 증시는 1에서 2%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까지 오늘 좀 미국 증시와 비슷한 폭의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정유주와 경기 민감주로의 좀 확산이, 매수세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을지 오늘 증시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제 호주의 중앙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호주 증시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달에 있을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설 연휴 직전에 17일 화요일에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한국은행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박상정 캐스터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증시 글로벌 훈풍에 훨훨 날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나란히 플러스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경기 민감주들 이제 확실히 좀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조금씩 오르다가 이제는 1970선대 부근까지 올라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탄력 좋습니다. 보시죠. 0.85% 상승합니다. 1% 가까운 상승 흐름이고요. 1968.58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장에서는 좀 5일 이동평균선 밑에 위치해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확실히 좀 뛰어넘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 50분 구간에 1970선 잠깐 좀 터치했거든요. 이후에는 이 부근에서 계속된 줄다리기 과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장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한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매수 우위를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시간 조금 지났는데요. 매수폭이 921억 원, 1000억 원 가까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사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매수 강도는 외국인보다는 좀 약하죠. 현재 기관 쪽에서는 262억 원 매수로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오늘장 매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1000억 원 넘어가면서 1143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탄력이 가장 좋은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건설 쪽입니다. 2% 넘는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현대산업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인데요. 다시금 대형 건설주들로 그 훈풍, 매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행업종입니다. 1.65% 상승. 어제 우리은행이 3%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금융지주사들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주가에 이 상승 촉매제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화학 쪽, 화학은 순수화학, 정유화학 다 좋습니다. 국제유가 반등에 힘입어서 업종지수 상승 나오고 있고요. 유통, 운송장비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쪽은 사실상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자동차주들은 이 간밤에 발표된 미국 쪽의 자동차 판매 실적이 다른 글로벌 업체 대비 사실은 약간은 좀 미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 상승폭은 약간 제한되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주들 급등에 힘입어서 오늘 운송장비 업종지수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상승장에 동참하지 못하는 업종들 있습니다. 이 비금속 광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단계 급등했던 시멘트주들이 오늘 차익 매물이 좀 집중되면서 업종지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1.12% 하락하면서 나머지 업종 다 오르는데 홀로 오르지 못하는 유일한 업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군들 체크하겠습니다. 역시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핵심 키워드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간밤에 WTI가 또다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배럴당 50달러 선 위로 올라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화학 조선주들 강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목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정유주 3인방 가운데서 S-오일이 가장 탄력적입니다. 현재 3%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보시면은 다소 좀 탄력은 미진합니다. 오늘 0.5%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이 10만 원권 부근까지 올라서면서 아무래도 좀 10만 원에서의 부침 과정을 겪고 있는 양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은 내일장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영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 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서는 현대중공업이 가장 탄력적이고요. 5% 안팎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7천 원권 현재가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조선주들도 1에서 2% 안팎의 상승 흐름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모멘텀이 두 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 이 조선 쪽에서도 실적이 나오지만은요. 절반가량이 현대오일뱅크의 실적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이 조선 그리고 정유 쪽에 함께 모멘텀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종목 오늘장에서도 가장 좀 탄력이 좋습니다. 이어서 롯데케미컬, 하나케미컬 2% 안팎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항공주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급등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낙폭도 깊게 나옵니다. LK홀딩스 4%대 하락이고요. 나머지 항공주들도 대체로 마이너스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적 키워드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비슷하죠. 어제도 국제유가 영향받는 종목 그리고 실적주 이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장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실적 키워드 살펴보시죠. 우선은 현대산업입니다.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내놨고요. 4분기에 흑자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호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한 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2,253억 원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 763억 원 흑자 전환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당초에 시장 예상치 이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600억 원 정도였는데 예상치 대비 20% 이상 더 잘 나온 수준이죠. 이에 따라서 현대산업 현재 4%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 또 NHN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은요. 지금 전반적으로 4분기에 영업이익이 부진했지만 그래도 컨센서스 대비로는 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장 반영되고 있고요. 실적 내놓고 컨퍼런스 콜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실적에 어느 정도 만족했나 봅니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 2% 중반대에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우신 시스템이라고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시가총액이 500억 원을 약간 넘어가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 시총이 500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1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에 따라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어제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오늘 갭상승으로 다시금 상한가 이틀 연속 안착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종목군들 보시면은요. 셀바이오텍이나 아모레퍼시픽도 호실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래 보시는 코리아 서키트, TCK, 솔루에타 이들 종목군들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장밋빛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장 전반적인 화장품주들 흐름 좋거든요. 그 가운데서 아모레퍼시픽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가에서는 앞서서 언급됐었던 현대산업이나 셀바이오텍, CJ대한통운뿐만 아니라 하나투어, 모두투어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인데요. 오늘 아모레퍼시픽 목표 주가 대거 상향하고 있고 기본 30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KB투자증권입니다. 면세 채널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현지 법인까지 서프라이즈하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네, 4분기 매출액은 기대 이상이고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다. 면세 채널의 좋은 실적과 중국 법인의 깜짝 성장률 앞으로도 주목된다면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8.9%, 76%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면세 채널이 전년 대비 101%의 성장을 보였고요. 이니스프리의 고성장에 따른 중국 현지 법인의 실적 서프라이즈도 나타났습니다. 면세 채널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중국 현지 법인에서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올해 실적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20% 내외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높은 글로벌 성장성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EPS에다 PER, 목표 PER 37배를 곱해서 글로벌 화장품의 역사적인 평균 PER 수준 37배를 곱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동부증권입니다. 2015년 EPSG 32% 예상 목표 주가는 33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포인트 보겠습니다. 성과급에도 불구하고 해외 법인의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가 영향을 줬다. 하지만 이러한 턴어라운드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은 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추정치를 5% 밑돌았지만 최악의 케이스를 반영한 영업이익 전망치에서는 20%를 웃도는 실적이었다면서 실질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이는 해외 법인의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 영향으로 중국과 미국이 특히 잘 나왔습니다. 동부증권은 해외 법인 턴어라운드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해외 법인의 이익 기여도는 지난해 11%에서 2017년까지 2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는 면세점 등 새로운 채널이 부각됐고 해외 법인의 턴어라운드까지 시작되면서 이례적인 성장세였다면서 올해는 이제 해외 법인의 체력 검증이 필요한 해라고 밝혔는데요. 목표 주가는 EPS 2016년 EPS 보고 있습니다. 이 EPS에다가 목표 PER 32배를 적용해서 3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유안타증권입니다. 역시 이 증권가의 이 목표 주가 레벨업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표 주가 3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제목은 수익성을 동반한 해외 매출의 고성장이다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에 인센티브 판촉비, 수수료 증가 같은 각종 비용 집행에도 양호한 수익성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니스프리 효과로 해외 매출이 97%, 중국 매출이 63% 증가했는데요. 그림 보시죠. 이니스프리의 광고 이미지입니다. 이니스프리의 중국 외 해외 매장은 2013년 3개에서 2014년 바로 지난해 14개까지 늘었는데요. 특히 동남아 쪽의 매장들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국내외 고성장을 바탕으로 머지않아 글로벌 화장품 회사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러한 성장성을 반영해서 올해와 내년 평균 EPS에다가 목표 주가 PER 35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성장주의 반열이고요. 따라서 EPS도 올해가 아닌 내년 EPS를 끌어다 쓰는 증권사의 분석도 보이고 있고요. 주가도 아주 탄력적입니다. 바로 지난달의 저점에 207만 원 수준에서 오늘 277만 원까지 70만 원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3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설화수, 인스프리, 마몽드까지 이러한 브랜드들, 설화수를 중심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올해 안착되는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사랑과 면세점이라는 새로운 채널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네요. 시장의 특징 이어서 보시죠.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중국발 훈풍으로 인해서 태양광주들이 반짝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는데 오늘은 풍력 관련주들의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종목군 확인해 보시면은요, 우선 태양광주들은 상승의 연속성이 나옵니다. 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좀 화학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함께 훈풍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OCI는 3%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LG화학 3.37% 상승입니다. 아래쪽에 동국 SNC
SNC 그리고 CS 윈드가 이 풍력주죠. 4% 안팎의 상승 흐름 나오는데요. 과연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미국발 훈풍이다라고 앞서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바로 어제 오바마 행정부 쪽에서 예산안을 좀 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요. 이 오바마 행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로 CS 윈드 그리고 이 동국 SNC 두 종목을 꼽았습니다. 현재 이들 종목군 주가에도 이런 흐름이 그대로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두 종목 나란히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600선 고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어제도 0.5%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까지 이 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면은요. 현재는 596.98포인트, 0.62%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일봉 차트입니다. 직전 고점이 1월 30일에 형성됐던 597.28포인트인데요. 부근까지는 오르는데 여기에서 또 약간 신중한 흐름, 다소 좀 망설이는 모습 함께 캔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분봉도 보시죠. 코스닥 P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596포인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직전 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죠. 이어서 수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장 수급이 다소 아쉽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는 정반대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오늘 지수 상승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외국인 쪽에서 65억 원, 기관 쪽에서 92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87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쪽의 매수폭은 꾸준히 늘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한 가지 테마가 좀 반짝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바로 골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박 대통령은 골프장 활성화 방안을 만들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장돼 있는 대표적인 골프 관련주 바로 골프존인데요. 오늘장 3%대 현재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12%나 급등하기도 했는데 빠르게 상승폭은 좀 반납되면서 음봉 캔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명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이 종목은 이 컨텐츠 관련된 업체로 상당히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경남, 부산 지역에 골프장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수혜주로 함께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마찬가지로 장중에 10% 가까이 올랐는데 좀 윗꼬리를 달면서 탄력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CS 자산관리도 이 골프장 운영권 가지고 있고요. 에머슨 퍼시픽은 자회사를 통해서 또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고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종목 가운데 현재까지 탄력이 유지되는 종목은 CS 자산관리로 현재 6%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